일단 씹는 거는 소화를 하기 위한 최초의 이게 기능이겠죠. 소화에는 기계적인 소화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화학적인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소화는 커다란 덩어리의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그것이 화학적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분쇄하거나 자르는 그런 과정을 기계적 소화라고 한다면, 기계적 소화의 대부분은 입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그런 기계적 소화가 전체 소화 과정의 약 35%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씹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작게 자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화학적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씹는 건 또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은 두개골을 향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두개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목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과 이게 상쇄작용을 하게 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씹는 기능이 잘못되게 되면 그러한 상쇄작용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목뼈에 어떤 왜곡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목을 받치고 있는 어깨라든지 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과긴장을 유발시키기도 하거든요. 씹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소화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또는 씹을 때 머리가 고정될 수 있는 그런 긴장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음식물을 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이게 이렇게 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음식물을 부순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자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으깬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히는 거는 이렇게 씹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 악어 이런 육식 동물들은 이렇게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저작 운동을 하게 되고요. 소나 말이나 또는 이런 초식 동물들은 이 식이섬유를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맷돌처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만 턱을 움직여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식이섬유도 섭취하지만 또는 고기도 먹고 곡류도 먹고 과일도 먹고, 먹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과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둘 다 가능하도록 우리가 구강 내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아래턱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톱니와 톱니가 아주 가깝게 지나가는 거죠. 이걸 저희가 다른 걸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핑킹 가이라고 하는 가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핑킹 가이는 아래에 있는 날에 이게 톱니바퀴 모양의 이제 날이 형성되어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아주 요 톱날들이 가깝게 지나가면서 천이나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거든요. 측방 운동을 통해서 어금니 부분에 톱니바퀴들이 서로 아주 가깝게 지나가면서 음식을 자르게 되는데, 이때 아래턱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이 아래턱에 부착되어져 있는 근육들이 줄었다 늘었다 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치아의 배열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위아래 턱의 간격이 너무 좁다든지, 전후 관계가 안 좋다든지 하게 되면 아래턱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러한 저작을 하기 때문에요, 근육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통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의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입 바깥에 있는 증상들도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두통 중에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이 전체 두통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긴장성 두통의 주 원인이 턱을 움직이게 하는 저작근과, 또는 머리를 뒤쪽에서 이렇게 받쳐주거나 옆쪽에서 받쳐주는 목의 근육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래턱의 위치와 또 치아의 배열들은 아래턱이 기능할 때라든지 또는 자세를 취할 때 신경과 근육, 그 다음에 골격계의 배열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씹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